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8%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약간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왜 여기서 바로 가지 않느냐? 그쵸? 자, 왜 그러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격은 왜 발생해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져요. 그러면 하락에 대한 이격이 발생하죠. 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62평 이탈하고 나니까 62평이 내려올 때까지 주가 안 빠지죠. 그쵸? 그리고 수렴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탈하고 나서 수렴하는 과정까지. 항상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움직임은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만나는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그리고 여기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 그렇죠? 가격대를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다면 평균 가격이 올라붙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왜 그러냐? 60일 이동평균선 특히나 자 보세요. 60일은 거래일 기준에서 3개월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뭐 나오죠? 실적 나옵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예요. 예상치.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향하고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60일 동안 주가가 우상향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60일 동안의 주가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보자고요. 실적이 60일 이동평균선, 즉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60일 이동평균선이면 6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벌어졌다는 건 이만큼의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찍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자 반도체가 강할 때 한미반도체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우리가 한번 볼게요. 23년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폭을 키웠던 이때 어때요? 신고가 만들고 62평 수렴 그리고 쭉 가서 수렴 쭉 가서 수렴 그쵸? 그리고 나서 24년도 들어서 6만원부터 18만원까지 그냥 상승시키죠. 여기부터는 그쵸? 약간의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뭔가 그 선행되는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선행되어 줘야 됩니다. 앞단에서 끌고 가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시세는 보세요. 이 시세가 나오기 전에도 6만원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한 시작점 언제예요? 만원이다. 신고가를 만들고 우리가 첫 번째 매매하는 게 15,000원이라고 잡더라도 매매할 구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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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여기. 이 정도까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하더라도 만원대부터 6만원까지 6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확인된 이후에도 62평을 수렴하고 나서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6만원부터 19만원까지 다시 3배 정도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그럼 만원부터 따졌을 때 19만원이니까 20배 정도의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또 보자고요. 이 끝이 어디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2차 상승이 나오기까지 즉 실적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2차 상승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차 상승의 시작점에 있다.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횡보 기간이 좀 길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한 달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와 이거 대체거래소 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적응은 해 나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우나 고우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돈을 넣어주는 한국 시장에서 주체, 최대 주체가 어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죠. 물론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시작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닥을 포기하고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이 정도의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한미반도체 말고도 한화오션, 최근에 시세가 나왔었던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세를 만들어낸 게 외국인이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로 인해서 이런 시세가 나온 거예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등락 거치고 뭐 빠질 땐 확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죠. 근데 외국인들의 빈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빈정이 상한 것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KRX 즉 한국 거래소에서 뭔가 홍보하고 맛집이라고 뭐 만들어 놓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내세우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죠. 한국 시장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식 투자를 잘 해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뭐 싸바싸바 하더니 만들어 갖고 똑같은 거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쭉 올라가서 VI 딱 걸려요. 10% 단위로 VI가 걸리죠. VI 딱 걸리면 대체 거래소는 안 걸리고 그냥 호가가 그냥 등락을 계속합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 이쪽은 동시호가 거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수급을 넣어줘야 되는 그 주체가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체거래소에서 자꾸 막 팔아치우네? 화 안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한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보완보다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치인들 믿지 않아요.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나 뭐 등락 구간 그리고 이격 조절 구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나와 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고 실적의 평균치 62평과의 이격도 자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메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두 개다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횡보하면 62평 올라오고 그리고 예상된 실적에 맞춰서 25,000원까지 62평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 물론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뭐 지금 주가가 안 가니까 뭐 악재가 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3월 31일 날 되면 공매도 나온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 얘기 드릴게요. 공매도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점. 주식을 빌려 와서 파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대차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3월 31일을 겨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대차 잔고는 그쵸?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근데 대차잔고가 공매도 대기 물량인 것도 맞아요. 자, 근데 공매도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 내려서 파는 거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호가를 한번 보자고요. 호가를. 자, 여기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호가가 있습니다. 내가 쭉 보면 20만 주가 지금 매수 호가로 걸려 있잖아요. 내가 20만 주가 가지고 있어. 20만 주가 나한테 있어. 밑으로 그냥 쭉 팔아요. 시장가로 그냥 매도를 했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세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20만 주가 체결되겠죠. 이걸 못합니다. 공매도는. 이걸 못해요. 이걸 업틱룰이라고 하는데 공매도는 상승을 제한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락을 만들어내진 못한다. 자, 공매도를 할 때 밑으로 내려 파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걸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하락을 만드는 것도 맞죠. 그렇죠? 그리고 위쪽을 제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메인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통제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는 그래. 너무 고평가된 주식을 다시 제대로 된 평가, 그쵸? 버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쵸?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를 활용합니다.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대외적인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외적인 환경, 즉 시장. 이걸 매크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환경이 약간 좀 나빠졌어.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문제는 없네. 이럴 때는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를 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는 그쵸? 똑같이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지겠지. 근데 상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물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 주식 보유량을 절대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은 빌려서 하는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옵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옵션 거래는 대략
등락폭 자체가 100배 정도가 되거든요. 100배 정도가. 그러면 적게는 10배. 이게 만기에 따라 달라요. 적게는 10배에서 많으면 100배 정도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대외적인 제 노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됩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옵션, 위클리부터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데일리 옵션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시장에 악재가 터졌어. 트럼프가 나와서 인터뷰를 막 해. 이럴 때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다가 엔비디아 풋옵션을 삽니다. 그냥 사버려요. 엔비디아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가 등락하다가 쭉 떨어졌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풋옵션으로 보험을 걸어 놓는 거죠. 공매도의 역할이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그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뭔가 뭐 대체 거래소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기대하는 바가 없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뭔가 공매도에 대한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대차 거래가 그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해지, 보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보험을 걸어놓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 자체 종목단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6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매매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환경,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강세 마감 오늘이에요. 3월 26일. 시장에 대한 내용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건데, 현대차 미국 투자 발표와 트럼프의 화답, 그리고 시장 수급은 초대형주 쪽으로 쏠렸다. 시장 안정화에는 좋은 내용이다. 바이오조선 등 주도주가 힘이 조금 떨어졌는데 대체고로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부분도 방금 이야기를 드렸고,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영상을 찍는 데는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소통방에서 제가 바로바로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볼게요. 미우나 공우나 한국 시장에서 수급상에서 수급을 일으킨 건 외국인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3월 들어서 줄고 외국인도 참여도가 줄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논란이 있어도 한국거래소에서 총괄하던 시스템에서 대체거래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호가 장난질이 좀 심해졌고,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를 갖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거래대금, 돈이 들어갔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신고가 이후에 여기 이격 조절이 다 끝난 이후에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왔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매일매일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반도체 단기 공략 중에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금요일날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끼가 있는 종목인 이수페타시스도 빠르면 금요일, 그쵸? 27일 금요일 날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뭐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제가 소통방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5,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면. 근데 실제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거, 내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량을 늘리는 것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이 내용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인데,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신고가만 공략을 하죠. 하나오션, 조선주 최근에 엄청 강했죠. 그리고 떨어지고 확인하면서 매수건 또 잡았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몇 프로? 57%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는 점,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화오션 쳐보면, 그쵸? 요거는 여기 7만원에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날 체결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전에도 제가 모두 실시간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진행한 결과 57%씩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점. 최근만 이게 진행됐었던 게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언제 했어요? 24년도거든요. 신고가 구간. 지금도 언제? 신고가 구간. 똑같이 하죠.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분할로 잡아가고 있다는 점. 왜 이렇게까지 잡을까요? 신고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 체코 대통령이 두산 스코다 파워를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유럽 쪽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체코 중요하죠. 좋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타점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뭐 반도체가 강할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단기간에 75%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1월달 지나고 뭐 2월달까지는 1월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2월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뭐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3월달 들어서는 조금 뭐 미증시가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대체거래소에 대한 그런 조금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뭐 시장이 과도기를 겪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래대금이 준다는 건 주도주 측면에서는 조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도주는 성장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거래소 문제가 조금 많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만약에 죽었을 때도 주도주는 계속 강한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더 히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해서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